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쉬셨습니까?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이제 12월 또 시작이 됐고요. 자,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소식은 일단 주간 지시 전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엔캐리 우려, 코스피 가시밭길 이제 계속된다. 이제 이번 주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이 조금 쉽지 않을 거다, 상방이 조금 제한적일 거다라는 게 이제 제목에서 이제 그대로 투영이 좀 됩니다. 일단 지난주 상황을만 보면 특히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코스피, 코스닥 다 2% 내외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트럼프와 관련된 이런 어떤 전반적인 리스크 여전한 상황에서 새로운 또 악재가 추가가 된 거죠. 이제 엔화입니다. 엔화가 다시 강세를 이제 보이다 보니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또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을 좀 짓눌렀던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악재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그도 그럴 게 좀 엔달러 환율이 149엔대까지 한 달 만에 다시 진입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다시 좀 부각이 된 겁니다. 바이든 정부가 또 대중 반도체 제재를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사실 이 내용보다도 이거는 예상했던 바고 범용 반도체를 이제 만드는 데죠. 중국의 창신 메모리 여기가 미국의 규제 대상에서 빠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 범용 반도체에 이제 아무래도 제일 많이 좀 만들고 있는 삼성이 좀 부담이 좀 될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수를 또 끌어내는 이유가 됐다. 이게 지난주를 이제 굳이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번 주에도 뭐 딱히 이렇게 개선될 만한 그런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주간지정만의 이제 골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정단 앵커가 주간 일정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일단 어제 우리 11월 수출 지표가 나왔는데 나쁘진 않았습니다. 플러스를 유지하는 거 나오긴 했는데 좀 다만 하나 여기에 좀 감안할 거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내년 1월 20일인데 그 앞두고 지금 계속해서 일종의 중국 쪽에서 이 반도체 관련돼서 좀 계속해서 좀 발주를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어떤 규제가 더 명확하게 나올 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최대한 빨리 좀 반도체를 확보하자, 또 뭐 중간재를 확보하자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고 반도체 관련 수출도 늘어나고 있는데 마냥 이걸 이제 다행이다라고만 볼 수만 없는 대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에 체크 포인트는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엔화의 추이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49엔대 후반까지는 떨어진 상황인데 이게 계속해서 그 이하로 내려간다고 그러면 역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우리 주식시장의 발목을 붙잡을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러니까 8월 달에 그때 시장 급락의 데자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고 일단 지난주에 우에다 BOJ 총재는 금리 인상 관련돼서 의미를 하는 듯한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물론 뭐 그에 덧붙여서 뭐 좀 신중하게 보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여전히 갖고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즉 엔화의 추이와 BOJ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잘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지표는 앞에서 쭉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제 고용 지표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3일 날 소비자 물가 CPI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1.3%였고 이게 사실은 물가가 너무 많이 또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중국과 비슷한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소비 침체, 내수 침체에 따른 이를테면 좀 어떤 소비 심리의 위축 이런 부분으로 좀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연준 관련된 인사들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이번 주에 연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좀 내용 하나하나 좀 잘 챙겨 보시면서 이번 달에 FOMC가 있는 달이니까 금리 관련된 부분들 좀 미리 한번 감안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톱 기사는 코인 과세 관련된 얘기입니다. 1일 날, 그러니까 어제 이제 결정이 났는데 민주당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코인 과세 문제,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서 일단 정부안을 수용을 했습니다. 정부안은 일단 2년 유예를 하자라는 거였거든요. 현재 뭐 제도적으로 좀 미흡한 것도 좀 많고 일단 투자자들이 좀 반발도 하고 있고 또 시장이 좀 가뜩이나 좋지 않은데 여기에 굳이 지난번에 금투세처럼 그렇게 과세를 하는 게 과연 시장에 뭐 긍정적이겠냐 이런 어떤 정부의 논리들이 있었고 민주당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투세와 똑같은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금투세는 폐지가 됐지만
가상자산 이 관련된 이 과세는 일단 2년 정도 연장이 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있겠고요. 내용을 좀 보면 2년 동안 유예를 하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을 좀 그 개선을 하겠다. 이게 정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 원래 민주당은 내년 1월부터 과세를 한다. 다만 지금 250만 원 이상부터 이제 세금 과세 대상이 되는 거를 5천만 원까지 올린다 이런 거였는데 250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어쨌든 세금이 부과된다라는 거. 물론 뭐 1년에 코인을 그러니까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일단 과세를 세금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주는 이 압박감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에서 좀 받아들여서 이번에 2년 유예에 찬성을 하게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지난번 금투세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계속 이제 기존의 민주당의 당론이 자꾸 이제 바뀌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 여론이 나오다 보니까 상속세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배당소득 분류과세 부분들은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 강경 방침을 좀 내세운 그런 내용도 나오고 왔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얘기는 이제 증권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증권면 톱 기사는 자사주 매입 100건 중 소각은 4건 뿐이다라는 이제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는 회사들은 사실은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밸류업에 대한 정부 프로그램에 이제 부응을 하는 이제 그런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건 잘하는 거고 좋은 건데 예전에 비해서 문제는 이제 자사주 매입만 가지고는 주주환원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사주를 사들여서 그거를 이제 소각을 해야지 결국 이제 발행 물량이 줄어들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주주들의 가치, 주주 가치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영향을 발휘하는 건데 실제로 자사주를 사놓고 매각, 소각까지 하는 회사들은 정말 극히 드물다라는 게 이들 증권면 기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밸류업을 위한 매입 공시는 전년 대비 58%나 증가를 했습니다. 좀 표에도 나옵니다만 전년 대비 막대 그래프, 하얀색 막대 그래프죠. 많이 늘었죠. 근데 문제는 노란색 막대 그래프 이게 중요한데요. 자사주 소각 결정을 공시한 회사들의 수는 2023년 연간으로 34건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뭐 사실 다 됐는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죠. 근데도 18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별로 늘지를 않은 거죠. 오히려 5%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고 기업들이 상장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에 마지못해 응하면서 일종의 언론 플레이하는 거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오늘 이데일리 기사의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매입을 한 즉시 소각을 강제해야 결국은 이제 정부 밸류 프로그램의 취지가 달성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10조 원을 사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그 중에 3조 원을 석 달 안에 이제 소각을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소각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가 되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이 자사주 매입은 큰 의미가 없다. 이 부분을 그냥 상장사들한테 알아서 해라라고 자율적으로 맡길 문제가 아니라 일본처럼 압박을 해서 끌어내야 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 11월 달 한 달 동안의 이제 투자 주체별 수익 이 성적표 내용입니다. 11월 달에도 기관이 일단 유일하게 플러스 수익을 내는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표를 보시면 기관 투자들 상위 5개 종목 평균 수익률이 2% 화면에 나오죠. 그다음에 외국인은 마이너스 2%, 그다음에 개미는 마이너스 5.5%.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이번에도 가장 좋지 않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면 단박에 알 수 있죠. 기관들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차 다 플러스 수익을 냈고 신한지주하고 SK이노베이션, 즉 금융 쪽하고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쪽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이쪽만 좀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네이버에서 수익이 크게 나왔고 그다음에 조선주인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방산주에 들어간 한화시스템 이 세 종목의 수익이 괜찮았는데 문제는 이제 방산주 중에 대표적인 이 현대로템 이게 이제 20%가 넘게 급락을 한 게 아주 치명타를 먹였죠. 그다음에 효성중공업도 사내 그러니까 그룹 내 어떤 이슈 때문에 8% 넘게 떨어진 거. 효성중공업도 이제 전력 설비 쪽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대형 회사인데 주가가 이렇게 두 회사가 크게 떨어지면서 외국인은 여기서 이제 다 까먹은 셈이 됐습니다. 앞에 네이버, 삼성중공업, 한화시스템만 놓고 보면 기관보다도 수익률이 좋았는데 이 두 종목에서 이제 까먹은 셈이 됐고. 자, 개인들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SDI, 하이닉스, 하나오션, 알테오젠 이런 순인데 일단 삼성전자, SDI에서 다 마이너스고 알테오젠에서 아주 큰 폭의 수익률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화오션도 조선주지만 역시 7% 하락을 한 모습을 보였고 하이닉스만 10% 수익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해서 그다음에 바이오 쪽 이쪽에 이제 개인들이 많이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이 좀 썩 좋지를 좀 않은 모습이 그대로 좀 화면에서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 들어서 사실 보면 좀 거의 계속 저도 매달 이 투자 주체별 수익률 동향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쨌든 개인들의 수익률은 계속해서 거의 마이너스다. 외국인과 기관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플러스 수익률을 내고 있다. 이 정도고 하반기로 와서는 확실히 기관들이 시장에 좀 안전판 역할을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익률도 플러스를 내고 있다. 이렇게 일단 11월 달까지는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달인 12월 달은 또 과연 이제 개인들이 좀 얼마나 수익을 좀 올려줄지 또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들이 또 계속 1등을 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 함께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